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여전히 좋지 못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82K 중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돈이 돌고 있지 않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 돈의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되고 이게 코인 시장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장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이 끝나면서 25년도 지난했던 1분기가 끝났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2%의 하락을 기록을 했고요. 알트코인을 대표하고 있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 1분기에 무려 마이너스 45%를 기록을 하면서 정말 최악의 한 분기를 보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도 굉장히 힘들지만 이 자료를 놓고 보고 대표성을 띄고 봤을 때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의 포트폴리오 비중이 더 높았다고 하면은 25년도 1분기는 거의 역대급으로 우리가 전체 알트코인 시장 전체로 봤을 때도 역대급으로 힘든 장이었다라는 걸 이더리움의 분기 리턴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했고 정말 많이 힘든 25년도 1분기였다라는 걸 데이터 그리고 숫자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선물청산맵상으로 봤을 때 81K까지 하락을 했던 비트코인은 밤사이에 일부 반등을 하면서 84K 근처를 건드렸고 그러면서 다시 하락이 나오면서 82K 중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84K부터 있었던 숏 포지션을 건든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또 아래 같은 경우는 81K 근처에 있던 걸 지속적으로 찍으면서 양쪽으로 모두 흔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서도 양방향이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숏 포지션이 더 많이 정리가 된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트코인을 대표하고 있는 이더리움과 알트코인들을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롱 포지션이 더 많이 정리된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약 반등이라도 나오면서 이 포지션을 정리를 잘 해주고 있는데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원웨이로 계속해서 롱 포지션만 죽고 있는 형국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알트코인이 25년도 1분기에 들어서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라는 게 이 선물청산맵상으로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바이낸스 세력의 오더북을 잠시 보게 되면 조금은 다행인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 공개 영상에서 그리고 멤버십에서 아주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었던 상황이긴 한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오더북상에 매수벽이 사라지면서 이 매수벽이 사라졌을 때는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오더북이 다시 일부 채워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오더북이 채워진다라는 건 받쳐주겠다라는 의지를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고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반등이 나왔던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다행인 부분이고요. 단기적으로 이 80K 라인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받아주려고 하는 의지를 오더북상으로 보여줬다.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자리가 너무 중요한 이유는 빠르게 보시게 되면은 83K, 84K를 뚫지 못하면 여기죠. 많이 다툼이 있었던 요 구간을 뚫지 못하면 그 뒤에 맞고 하락을 할 수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극단기적으로는 83K와 84K를 뚫는지 여부, 그 다음에 뒤에는 87K, 그 다음에는 91K와 92K 라인을 어떻게 뚫는지가 아주 중요한 단기 흐름을 정하는, 결정하는 라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정말 힘든 시기인데 이번 힘듦은 사실 모든 자산 시장이 동일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 금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은 모든 자산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현상이고 특히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전체 미국 주식의 역사를 통틀어서 다섯 번째로 빠르게 하락이 나오고 힘든 시기였다라는 걸 1950년대 이후로 대공황 이후로 봤을 때 다섯 번째로 좋지 못한 장이었다라는 게 이번에 하락이 나오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장이 그러니까 이미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 불확실성을 봤을 때도 코로나급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급의 흔듦, 변동성이 발생을 이미 한 상태였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그만큼 이 관세 이슈로 뒤흔드는 이 시장이 정말 역대급 난이도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 금리 인상을 예전에 하면서 금리 인하로 돌아섰지만 그런 움직임들 그리고 시장이 완전히 박살이 나고 있고 이 시장이 박살이 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에 있는 미국 투자자들의 전체 25% 가구의 25%가 미국 주식을 투자하면서 역대급 순위를 찍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미국 주식이 박살이 나다 보니까 잉여 자금이 사라져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미국의 모기지를 갚지 못하는 사람이 2008년도 금융위기, 모기지 때문에 발생했던 금융위기 사태보다 더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산시장에서 가지 않았던 길, 만들지 않았던 길, 정말 놀라운 어메이징한 그 길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걸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뒤흔들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아까 오더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4월 달 초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4월 초에 80K 라인대를 잘 지지하고 그 다음에 반등이 있는지 아니면 그 라인을 지지 못하고 하락이 있는지가 중요한 이유는 4월달 같은 경우는 4월 12일 전후로 해서 이때의 추세가 4월 전체적인 추세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요 시기를 지나고 나면 하락하던 추세는 계속 하락하고 상승하던 추세면 계속 상승을 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80K 초중반대를 지키고 위로 올라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 라인대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제목에서 24년도 조정장보다 더 힘든 장이다, 쉽지 않은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심에는 유동성이 있습니다. 유동성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장 끝에 있는 코인 시장까지 진입을 하지 않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24년도 같은 경우는 그나마 나스닥이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 코인 시장이 좋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같은 경우는 전체 자산 시장이 다 붕괴가 되고 있고 그런 와중에 돈이 돌고 있지 않다 보니까 보시게 되면은 이 리테일들, 개인 투자자들, 단기 투자자들의 이 수요와 공급이 보시게 되면 정말 부정적으로 24년도 때보다도 더 네거티브하게 사람들이 많이 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셀 프레셔가 또 더해지다 보니까 코인 시장이 역대급으로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전혀 와닿지 않고 힘든 이야기지만 이렇게 셀 프레셔가 심한 만큼 고래들 같은 경우는 이 셀 프레셔를 비트코인이 계속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내려오면 받치고 내려오면 받치면서 다 받아먹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긴 합니다. 정말 힘든 시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 시장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고 어떤 이유든 간에 이 시장에 남아있다고 하면은 다음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텐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즘에 또 다시 언급을 안 하긴 하는데 4월 1일 날, 4월 2일 날 보편관세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포커스가 돼서 이야기를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4월 1일 날부터 QT 테이퍼링이 2차 QT 테이퍼링이거든요. 역대급 QT가 일어났던 거를 24년도 6월 달에 한번 QT 테이퍼링을 했고 그다음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25년도 4월이 QT가 거의 종료된다라는 느낌으로 바라봐도 될 만큼 QT 테이퍼링이 거의 역대급으로 내려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연준에서 최소한 미 국채를 시장에 던지진 않는다라고 보셔야겠습니다. 미국채를 시장에 던지지 않으면 미국채 수요가 늘어나지 않더라도 공급이 조금은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 국채 시장에 특히 미 국채 금리 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4.2%까지 내려갔죠. 이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우하향하는지를 이제 지켜보기에는 아주 의미 있는 날이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월 2일 보편관세가 시작이 되면 해당하는 국가들은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중국은 보편관세가 시작이 됐을 때 본인들의 나라에 돈을 풀면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 중앙은행이 돈 풀 준비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3월달 같은 경우는 조금 조용한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부양책이나 이런 것들이 안 나오고 근데 중국에서 다시 돈 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실제로 중국의 서플라이 M1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데이터 값이 변경이 돼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튀는 것도 있지만 중국에서 돈을 풀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제 돈을 푼다라는 부분들과 또 미국도 보시게 되면
희한한 게 QT를 진행하고 있는데 QT 테이퍼링이 끝나가잖아요. QT 테이퍼링도 끝나고 그렇게 되면 QT가 끝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게 되는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미국의 유동성도 공급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금만 지나면 올타임 하이를 곧 찍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동성이 점점 시장에 영향을 주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금이 사상 최고가를 계속해서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금을 비트코인을 약간 선행하는 지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금이 가고 비트코인이 안 가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조롱과 멸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공감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비트코인은 금이 선행을 하면 비트코인이 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이 올타임 하이를 찍고 쭉쭉쭉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 수요도 중요하지만 금을 채굴하는 채굴 단가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채굴 단가에 맞춰 가지고 금 가격이 같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부분 어디서 많이 보셨죠? 사실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의 채굴 해시레이트, 채굴 단가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비트코인의 펀더멘탈 부분적인에서는 아직 크게 손상을 입지 않고 문제가 되진 않는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유동성이 풀리고 뒤에 금이 먼저 올라가고 시장이 조금 안정이 되면 돈들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그 시기가 올 거고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그리고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